뉴욕 세계 성서식물학회가 술렁였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2000년간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시적 비유로만 해석해왔습니다. 샤론의 꽃,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존재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한 학자가 평생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중동을 뒤졌고 지중해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샤론의 꽃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궁화, 매일 피고 지는 꽃, 수백 년을 사는 나무,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성경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DNA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중동 식물들과의 유전적 연결고리, 발견, 개화 패턴 분석, 성경 묘사와 99% 일치, 생존 특성, 샤론의 상징성 완벽 부합.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샤론의 꽃은 특정 지역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선택한 민족의 태도였습니다. 매일 피고 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척박해도 살아남는 것, 그것이 샤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성경은 장소가 아니라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샤론의 꽃은 대한민국 무궁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 속 상징이 한반도에 있었다니, 2000년간 찾지 못한 꽃이 한국인들 곁에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자 성서식물학회 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 속 식물 연구예요. 특히 상징적으로 언급된 식물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을 30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류앤푸셔제 연구실 벽면에는 중동 식물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올리브, 무화과, 석류, 백합,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가서의 식물 상징, 샤론의 꽃 연구, 제 최신 연구였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샤론의 꽃이 언급된다.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것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적 비유다. 샤론은 이스라엘 해안 평야 지역을 가리키지만 정확한 위치는 불명확하다. 샤론의 꽃이 무엇인지 2000년간 규명되지 않았다. 아마도 실존하지 않는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30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에밀리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샤론의 꽃에 관한 거였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학과 세미나실에서 교수 25명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샤론의 꽃, 실존과 상징.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것은 신부가 자신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샤론은 이스라엘 중부 해안 평야입니다. 텔아비브에서 하이파까지 이어지는 지역이죠.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 지역은 비옥하고 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샤론의 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후보를 제시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선화, 튤립, 아네모네, 히아신스, 장미. 하지만 어느 것도 성경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계속했어요.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샤론의 꽃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적 비유일 뿐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실존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30년간 연구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은 조사해보셨나요? 중동 전역을 조사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까지요. 아시아는요? 아시아요? 성경시대의 아시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샤론의 꽃이 아시아에 있을 리 없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시아는 가능성이 없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실크로드가 있었잖아요. 식물도 이동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에밀리, 30년간 연구했어. 샤론의 꽃은 상징이야. 실존하지 않아. 에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가서 2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샤론의 꽃, 뭘 의미하는 걸까? 아름다움, 순결, 사랑. 모두 추상적이야.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성서식물학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동방식물 상징 특별 세션 초청. 콜린스 교수님,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성경과 동아시아 식물의 연결성이며 특별히 무궁화와 성경 상징의 비교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궁화라니 한국 국화를 성경에 끼워 맞추겠다는 거야.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학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샤론의 꽃은 중동 지역 식물이며 동아시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4월 중순 입국장을 나오자 한 여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 교수님. 다가가자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박수진입니다. 국립수목원 식물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회 전에 무궁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화요? 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국립수목원에 도착했어요. 경기도 포천, 광활한 숲과 정원, 무궁화 전시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수백 그루의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어요. 흰색, 분홍색, 보라색 꽃들. 이게 무궁화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예의상 대답했지만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예쁜 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의 다음 말에 귀가 열렸습니다. 이 꽃은 매일 피고 집니다. 매일이요? 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집니다. 그럼 하루짜리 꽃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음 날 또 핍니다. 다음 날요? 네, 매일 새로운 꽃이 핍니다. 100일 넘게 계속요. 손이 멈췄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새 꽃이 핀다고요? 네, 그래서 무궁화입니다. 무궁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궁, 끝없음. 이 나무는 얼마나 삽니까? 보통 50년에서 100년입니다. 100년이요? 네. 어떤 나무는 200년도 넘게 삽니다. 중동 식물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수명이 짧았어요. 사막 환경 때문에. 하지만 무궁화는 달랐습니다. 이 꽃은 어떤 환경에서 자랍니까? 거의 모든 환경에서요. 모든 환경이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도 자라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다. 가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병충해에도 잘 견딥니다. 정말 강인한 식물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왜요? 우리 민족과 닮았으니까요. 다음 날 학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장. 각국 식물학자와 신학자 100명이 모였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 한국 식물학자의 무궁화 생태 연구. 무궁화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입니다. 학명을 들으며 메모했어요. 원산지는 중국 남부와 인도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민족의 꽃이 됐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무궁화의 개화 패턴. 무궁화는 하루 개화 식물입니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지지만 다음 날 새로운 꽃봉오리가 핍니다. 이것이 100일 이상 반복됩니다. 한 나무에서 수천 송이가 피어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수천 송이, 100일 이상. 점심시간 박수진 박사와 대화했습니다. 박 박사님, 무궁화가 정말 그렇게 오래 핍니까? 네, 7월부터 10월까지 핍니다. 중동 식물들과는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중동은 건조하니까 개화 기간이 짧습니다. 무궁화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필 수 있죠?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새로 피니까요. 지고 또 피고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지속성. 오후 성경식물 비교 세션. 한국 신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샤론의 꽃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하바첼렛 하샤론. 하바첼렛은 국은 식물을 의미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아름답고 소중한 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성이 강조됩니다. 지속성이라는 단어에 귀가 열렸습니다. 아가서 전체 맥락을 보면 샤론의 꽃은 일시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매일 새롭지만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샤론의 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새롭지만 변하지 않는 것, 무궁화잖아. 발표가 끝나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샤론 지역에서 그런 꽃이 발견됐습니까? 아니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궁화가 그 특징을 가졌습니다.
중동과 한국은 너무 멉니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상징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무궁화의 특징. 매일 피고 짐, 하루 개화. 하지만 100일 이상 지속, 매일 새로운 꽃. 강인한 생존력,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 가뭄과 추위에 강함, 병충해 저항. 오래 사는 나무. 50년에서 100년, 어떤 것은 200년 이상. 지속성, 상징성, 포기하지 않음. 끝없는 생명, 무궁 영원함. 샤론의 꽃과 비교. 아가서의 묘사, 아름다움, 소중함, 변치 않는 사랑, 지속성. 중동 후보 식물들, 수선화 짧은 개화, 튤립 일시적, 장미 화려하지만 약함, 일치하지 않음. 무궁화, 지속적 개화, 강인한 생존, 끝없는 반복, 일치 가능성. 의문, 하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어떻게 연결되나? 실크로드, 고대 교역로.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막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아. 중동 식물들과는 완전히 달라. 무궁화는 다른 원리로 작동해. 학회 둘째 날. 동방식물 상징 특별 세션. 제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오전 10시 첫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서울대 김태준 교수. 제목은 무궁화와 성경 상징의 구조적 유사성.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무궁화 사진이 나왔어요. 활짝 핀 보라색 꽃.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화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인들은 이 꽃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려시대 문헌. 13세기 문헌에 무궁화가 언급됩니다. 근화향, 무궁화 마을이라는 지명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국가 상징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는 것 같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 발표했습니다. 무궁화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첫째, 하루 개화입니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핍니다. 100일 이상 반복됩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가? 둘째, 생명력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다. 가뭄에도 견디고 추위에도 견딥니다. 50년에서 100년을 삽니다. 시큰둥했습니다. 셋째, 상징성입니다. 무궁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민족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족주의적 해석이군. 저도 동의했습니다. 김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아가서 2장 1절과 무궁화 비교표. 샤론의 꽃과 무궁화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둘 다 아름답습니다. 둘 다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둘 다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교수님, 이것은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요? 샤론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무궁화는 한국 식물입니다. 지리적으로 5,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 교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유사성으로 동일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 가진 상징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개화 패턴, 생존 특성, 상징적 의미가 모두 일치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물학적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30년간 샤론의 꽃을 연구하셨죠? 그렇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증거가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동료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잘하셨어요.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국가 상징을 성경에 끼워 맞추는 건 학문이 아니죠. 동의합니다. 프랑스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동양인들은 서양 상징에 집착합니다. 자기 것을 성경과 연결하려 하죠.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박수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아까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식물학적 연결고리입니다. 유전자 분석이나 고대 교역 기록 같은 것들이요.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행 중인 연구가 있습니다. 무슨 연구요? 무궁화와 중동 식물의 유전자 비교 연구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데요? 무궁화가 중동 히비스커스 종과 유전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후, 박 박사의 연구실로 갔습니다. 국립수목원 연구동.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유전자 분석 데이터. 이것이 무궁화 유전자입니다. 복잡한 도표. 이것이 중동 히비스커스 종입니다. 비슷한 패턴. 보십시오. 여기.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유전자 서열이 일치합니다. 일치율은요? 약 87%입니다. 87%면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같은 조상 식물에서 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분화했습니까? 추정으로는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성경시대네요. 맞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발견. 무궁화와 중동 히비스커스 유전적 연관성 87%, 같은 조상에서 분화,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추정, 성경시대와 일치. 하지만 의문. 어떻게 중동에서 한국까지 5000km 이동 경로, 실크로드. 가능성, 고대 교역로를 통한 전파, 씨앗 또는 묘목 이동. 하지만 증거 부족. 내 입장, 여전히 회의적 87%로는 부족. 더 많은 증거 필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음. 결론, 김 교수 발표는 성급함.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음. 더 조사 필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국가 상징을 성경에 끼워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유전자 데이터가 나오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연결고리가 있을까? 학회가 끝난 다음 날 박수진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전국의 무궁화를 보러 가시겠어요? 전국이요? 네,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역사적인 무궁화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이라니요? 수백 년 된 나무들입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첫 방문지는 강원도 평창. 월정사라는 절. 마당에 거대한 무궁화 나무가 서 있었어요. 이 나무는 300년이 넘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300년이요? 네, 조선시대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가 5m는 넘어 보였어요. 굵은 줄기, 울퉁불퉁한 껍질. 지금도 꽃이 핍니까? 물론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수백 송이가 핍니다. 300년 동안요? 그렇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중동 식물들을 떠올렸어요. 올리브나무는 오래 살지만 꽃은 작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열매는 많지만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궁화는 달랐습니다. 300년을 살면서 매년 꽃을 피우다니. 스님, 이 나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조상들이 심었습니다. 왜요? 절이 오래 가기를 바라며요. 무궁화처럼 끝없이요. 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안동.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이 공부하던 곳. 마당에 또 다른 무궁화. 이 나무는 400년이 넘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400년이요? 네, 퇴계 선생 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무 앞에 섰어요. 껍질이 더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퇴계 선생이 직접 심었습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해집니다. 왜 무궁화를 심었을까요?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학문이 끝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무궁화처럼요. 매일 새롭게 배우고 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매일 새롭게 무궁화의 개화 패턴과 같네. 전라남도 순천. 나간읍성. 조선시대 성곽마을. 여기에도 무궁화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100년에서 200년 됐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성곽을 따라 무궁화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왜 성곽에 무궁화를 심었습니까? 마을을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키다니요? 네, 무궁화는 강하니까요. 척박한 땅에서도 살고 가뭄에도 견디고 추위에도 견딥니다. 마을도 그렇게 오래 가기를 바란 겁니다. 저녁 순천 호텔에서 박 박사와 대화했습니다. 박 박사님, 무궁화가 단순한 꽃이 아니네요. 무슨 뜻이세요? 상징이 너무 강합니다. 어떤 상징이요? 지속성, 끝없음, 포기하지 않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동 식물들은 이런 상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봤습니다.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요? 중동은 사막입니다. 식물들이 빨리 자라고 빨리 죽습니다. 씨앗을 많이 남기는 전략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식물들이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삽니다. 무궁화는 그런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 꽃을 피우는 전략을 선택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 번에 화려하게 피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계속 피는 것. 이건 꽃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개념이요? 네, 지속의 개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제주도. 한라산 자락.
야생 무궁화 군락지. 수백 그루가 자생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사람이 심지 않았습니다. 제주대 식물학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자란 겁니까? 네, 씨앗이 날아와 자랐습니다.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수백 년 전부터입니다. 화산석 사이에서 자라는 무궁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꽃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자랍니까? 네, 무궁화는 토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산다. 강력한 표현.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그냥 자란다. 무궁화처럼.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 박사의 연구실.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교수님, 개화 패턴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무궁화는 하루에 평균 20개의 꽃을 피웁니다. 한 나무에서요? 네, 큰 나무는 더 많이 피우고요. 100일 동안 매일 20개씩이면 2000개입니다. 한 계절에 2000송이요? 네, 그래서 무궁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박사님, 샤론의 꽃 묘사를 다시 볼까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박 박사가 답했습니다. 아름다움이요. 그것만입니까? 그리고 소중함이요. 더 있습니다. 뭔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요? 네. 아가서는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영원함입니다. 맞습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박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무궁화가 딱 맞네요. 매일 새로 피지만 변치 않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궁화의 본질. 외형, 하루 개와 꽃. 아침에 피어 저녁에 찜. 하지만 다음 날 또 핌. 패턴, 100일 이상 지속. 한 계절 2000송이 이상. 매일 새로운 꽃. 생존 300년 400년도 삶.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 환경 적응력 뛰어남. 본질, 꽃이 아니라 개념. 지속의 개념. 포기하지 않음의 개념. 영원함의 상징. 샤론의 꽃과의 일치. 묘사, 아름다움 소중함 지속성. 의미, 변치 않는 사랑. 무궁화, 매일 새롭지만 변치 않음. 척박해도 포기하지 않음. 영원히 지속됨. 결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원리다. 샤론의 꽃이 말하려 한 것을 무궁화가 구현한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실체를 찾았는데 실체가 아니라 개념이었어. 꽃의 종류가 아니라. 꽃의 태도, 무궁화가 그 태도를 가졌어. 한국에서 3주째.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실. 조선시대 문헌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문헌, 세종실록. 1441년 기록. 무궁화가 사계절 피니 참으로 신기하도다. 손이 멈췄습니다. 사계절은 아니지만 100일 이상이니 거의 사계절이네. 다음 문헌, 신중동국여지 승남. 1530년 기록. 무궁화는 근화라 하니 나라 이름을 이르는 것이라. 근화, 무궁화의 옛 이름. 나라 이름, 한국을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구나. 조선왕조실록을 계속 뒤졌습니다. 영조시대 기록 1750년. 무궁화는 비록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나 그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정조시대 기록 1790년. 무궁화를 보라 매일 새로 피되 그 근본은 변치 않는다. 매일 새로 피되 근본은 변치 않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알았구나. 무궁화의 본질을. 박수진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박사님,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궁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지속성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였나요?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이요? 네. 하루 피고 지지만 다음 날 또 핀다는 것. 그것이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천안. 일제강점기 전시관. 독립운동 자료들. 한 전시물 앞에 멈췄습니다. 1919년 3.1운동 사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어요. 일제는 무궁화 심기를 금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심었다. 무궁화는 저항의 상징이었다. 다음 전시물. 1945년 광복 직후 사진. 사람들이 무궁화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무궁화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무궁화를 보며 울었다. 35년을 견딘 민족처럼 무궁화도 35년을 견뎠다. 눈물이 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유품 전시관. 그의 일기가 있었어요. 1932년 4월 29일 전날 기록. 무궁화 한 송이를 보았다. 내일 나는 죽지만 무궁화는 다시 필 것이다. 우리 민족도 그럴 것이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무궁화 삼천리. 이 꽃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큐레이터에게 물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왜 무궁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지속성 때문입니다. 지속성이요? 네, 일제가 아무리 짓밟아도 무궁화는 다음 날 또 피어났습니다. 민족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궁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무궁화의 패턴과 같았습니다. 저녁에 지지만 아침에 다시 핀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무궁화가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무궁, 끝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다. 성경과 무궁화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음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 전시관. 폐허가 된 서울 사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 하지만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무궁화. 1953년 여름. 전쟁이 끝난 직후. 설명문. 전쟁이 끝나고 첫 여름. 폐허 곳곳에서 무궁화가 피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희망을 가졌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음 사진. 1960년대 재건 시기. 건설 현장 옆 무궁화. 경제 개발이 시작됐다. 공사장 옆에 무궁화를 심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980년대 사진. 올림픽 준비.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 무궁화를 심었다.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의 정신을. 2000년대 사진. IMF 이후 경제 위기가 왔다. 하지만 무궁화는 여전히 피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무궁화처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수진 박사와 마지막 면담. 국립수목원 사무실. 박 박사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요? 샤론의 꽃이 뭔지요? 뭡니까? 하루 피고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포기하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계속 피는 꽃. 매일 새로운 꽃. 변치 않는 의지. 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 민족은 무궁화를 닮았습니다. 어떻게요? 수없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침략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무궁화처럼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국화로 선택한 겁니까? 선택했다기보다 닮았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꽃이 하나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궁화의 진정한 의미. 표면적 하루개화. 아침에 피어 저녁에 찜. 2000송이 이상. 심층적 포기하지 않음. 매일 새로운 시작. 변치 않는 의지. 지속성.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 나라의 상징. 지속을 바람. 일제강점기 저항의 상징. 독립의 희망. 전쟁 이후 재건의 상징. 새로운 시작. 현대 민족 정신. 포기하지 않음. 성경과의 일치. 시편 저녁 울음 아침 기쁨. 예레미야애가 아침마다 새로움. 무궁한 은총. 샤론의 꽃. 변치 않는 사랑. 지속적 아름다움. 결론. 샤론의 꽃은 식물종이 아니었다. 태도였다. 정신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 무궁화가 그것을 완벽히 구현한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찾았던 게 겉모습이었어. 하지만 진짜는 안쪽에 있었어. 꽃잎이 아니라 정신, 색깔이 아니라 의지. 무궁화가 그것을 보여줬어. 한국에서 한 달째. 경복궁 근처 작은 서점. 한국 역사 관련 책들을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특히 고난의 역사. 호텔방 책상에 책들을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고려시대, 몽골 침략, 30년간의 전쟁.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다. 강화도로 천도하며 버텼다. 무궁화는 그때도 피었다. 조선 초기, 왜구 침략, 해안 지역이 황폐화됐다. 하지만 백성들은 떠나지 않았다. 다음 해 봄이 오면 다시 농사를 지었다. 임진왜란, 1592년. 7년 전쟁. 전국이 불탔다. 궁궐이 불타고 마을이 불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재건했다. 1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 병자호란, 1636년. 또 다시 침략당했다. 청나라에게 굴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0년 후 조선은 여전히 서 있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짓밟히고 다시 피어나고 무궁화의 패턴과 같았어요. 다음 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곳, 좁은 감방, 고문실, 처형장, 한 전시물 앞에 멈췄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옥중 편지, 1920년 3월, 감옥 창문 밖에 무궁화가 보입니다. 비록 작지만 꽃을 피웠습니다. 나도 그럴 것입니다. 작지만 끝까지 피어나겠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전시물,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같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선다. 꺾여도 다시 자란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남는 법, 무궁화가 알고 있었구나. 오후,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전쟁 영웅들의 묘역, 곳곳에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어요.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 1895년생, 1945년 광복 직전 사망. 묘비 옆에 무궁화 한 그루. 50년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 무궁화는 누가 심었습니까?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유족들이 심었습니다. 왜 무궁화를요? 독립운동가들이 사랑한 꽃이니까요. 그리고 지켜주기를 바라며요. 누구를요? 나라를요. 무궁화처럼 영원히요. 눈물이 났습니다. 6.25 참전용사 묘역. 여기도 무궁화가 가득했어요. 한국전쟁으로 숨진 젊은이들. 19세, 20세, 22세. 너무 어린 나이. 전쟁 후 유족들이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죽었지만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요. 무궁화처럼 매년 피어나기를 바라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수없이 침략당하고 무너지고 짓밟혔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무궁화처럼 매일 새롭게 시작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변치 않는 의지로.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한국의 역사와 같았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무궁화처럼, 한국 민족처럼. 다음 날 DMZ 평화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장. 철조망, 지뢰밭, 긴장. 하지만 전망대 주변에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무궁화를 심었습니까?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통일을 바라며요. 통일이요? 네, 무궁화처럼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요. 지금은 나뉘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무궁화가 매일 다시 피는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산들, 마을들. 저기도 무궁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북한도 무궁화를 국화로 정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꽃을 사랑하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화로운 집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든 피켓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궁화를 그렸습니까? 우리 정신을 나타내니까요. 무슨 정신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올 겁니다. 무궁화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민족과 무궁화의 동일성. 역사적 고난. 몽골 침략 30년 전쟁 버팀. 임진왜란 7년 전쟁 재건. 병자호란 굴욕 극복. 일제강점기 35년 독립. 6.25 전쟁 폐허 재건. IMF 위기 극복. 공통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섬, 짓밟혀도 다시 피어남, 포기하지 않음, 매일 새로운 시작. 무궁화의 특성. 하루 개화하지만 다음 날 또 핌.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 300년 400년 오래 삶. 환난 중에도 꽃 피움. 민족과 꽃의 일치, 둘 다 생존의 달인, 둘 다 포기를 모름, 둘 다 희망을 간직, 둘 다 매일 새로움. 왜 무궁화를 선택했나? 선택이 아니라 발견. 민족이 무궁화를 닮았음을 발견. 무궁화가 민족을 표현함을 발견. 동일한 정신, 살아남는 법.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꽃은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민족도 알고 있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지고 또 피는 것,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어.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학회 연례학술대회. 저는 특별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샤론의 꽃 재해석, 상징에서 실제로.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긴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에밀리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0년 주장을 뒤집는 거니까 샤론의 꽃이 실존한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기존 이론을 원해. 교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에는 신학자와 식물학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 30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샤론의 꽃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존합니다. 첫 슬라이드.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웅성거림. 저는 이것을 시적 비유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꽃의 특성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무궁화 사진.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이것이 무궁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국가 상징을 성경에 끼워 맞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하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샤론의 꽃과 무궁화 비교표. 샤론의 꽃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움입니다. 신부를 상징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둘째, 소중함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제 무궁화를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무궁화의 특징. 아름다움, 있습니다. 소중함, 한국 국화입니다. 지속성,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궁화는 하루 개화 식물입니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핍니다. 10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웁니다. 한 나무에서 2000송이 이상. 이것이 무궁, 끝없음입니다.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학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전자 분석 데이터. 무궁화와 중동 히비스커스 종의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일치율 87%입니다. 같은 조상 식물에서 분화했습니다. 분화 시기는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 성경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한 원로학자가 일어섰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유전자 일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리적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대 교역로 지도. 실크로드입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교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식물과 씨앗도 이동했습니다.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무궁화의 조상식물이 그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성경 구절들. 샤론의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아가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아름다움, 지속적인 헌신.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궁화가 이것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무궁화가 매일 새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무궁하다. 무궁화의 이름과 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30년간 샤론을 지역으로만 봤습니다. 이스라엘 해안 평야. 그곳에서 꽃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론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한국 지도. 성경은 장소가 아니라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샤론의 꽃은 특정 지역 식물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 민족의 태도였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변치 않는 의지. 한국 민족이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무궁화로. 질의응답 시간. 한 학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샤론의 꽃은 무궁화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샤론의 꽃이 상징하는 것을 무궁화가 실현합니다. 무엇을요?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헌신, 매일 새로운 시작,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샤론의 꽃입니다.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슬라이드, 종합 데이터. 유전자 일치 87%, 개화 패턴 성경 묘사와 99% 일치, 상징성 완벽 부합, 역사적 증거 조선시대부터 기록, 민족적 동일성 무궁화와 한국 민족의 일치.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박수진 박사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꽃이 성경과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야 합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국화가 아닙니다. 성경적 상징입니다. 신이 선택한 민족의 표시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무궁화를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샤론의 꽃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요? 한국에 가서 보고, 역사를 배우고, 민족을 이해하십시오.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에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을 쓰겠어. 세상에 알리려고.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샤론의 꽃 최종 결론. 기존 이해, 시적 비유, 실존하지 않음, 지역 식물 추정, 불명확. 새로운 이해, 실존하는 특성, 무궁화로 구현됨, 민족적 상징, 명확. 핵심 발견, 샤론은 지역이 아니라 태도, 꽃 종류가 아니라 정신, 무궁화가 그것을 완벽히 표현, 한국 민족이 그것을 살아냄. 성경적 의미, 아침마다 새로움, 무궁한 은총,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헌신, 모두 무궁화의 특성.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0년간 지리를 찾았지만 정신을 찾아야 했고, 장소를 찾았지만 민족을 찾아야 했으며, 꽃 종류를 찾았지만 태도를 찾아야 했다. 성경은 장소가 아니라 민족을 가리켰다. 샤론의 꽃은 무궁화였고 그것은 한국이었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혼자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통곡의 벽을 향해, 좁은 골목길, 오래된 돌담, 2000년 역사가 쌓인 곳, 통곡의 벽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벽에 손을 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을 헤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샤론의 꽃을 찾으려 했습니다. 중동 전역을 뒤졌습니다. 지중해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장소를 찾으려 했지만 당신은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꽃 종류를 찾으려 했지만 당신은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벽 위로 빛이 비쳤어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무궁화를. 매일 피고 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꽃을. 척박해도 살아남는 꽃을. 300년을 사는 꽃을. 그것이 샤론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30년을 틀린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틀린 것을 가르쳤습니다. 샤론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존했습니다. 한국의 무궁화로. 민족의 정신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박수진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박 박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하러요? 아니요, 교수님을 찾으러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화분을 꺼냈어요. 무궁화 묘목. 20cm쯤. 어린 나무. 이게 뭡니까? 무궁화 묘목입니다. 왜 저에게요? 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에 가져가세요. 심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샤론의 꽃을. 손이 떨렸습니다. 화분을 받았어요. 작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꽃의 의미를 찾아주셔서요. 우리도 몰랐어요. 무궁화가 성경과 연결돼 있다는 걸.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으로 향했어요. 독립기념관. 무궁화 동산. 수백 그루의 무궁화. 화분을 들고 걸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앞에 섰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 200년 이상.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전쟁을 견뎠고 분단을 견뎌온 나무.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분을 땅에 내려놓고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샤론의 꽃을. 하지만 몰랐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줄.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당신이 이렇게 강인한 줄.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보라색, 분홍색, 흰색. 수백 송이. 당신은 하루 피고 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핍니다. 100일 동안. 2000송이 이상. 이것이 샤론입니다.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헌신. 매일 새로운 시작.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족도 당신을 닮았습니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짓밟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처럼. 일어섰습니다. 화분을 다시 들었어요. 이 작은 나무를 미국에 가져가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 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샤론의 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무에 손을 댔습니다. 거친 껍질, 200년의 세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샤론이 무엇인지.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박수진 박사와 작별 인사. 교수님, 다시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무궁화 피는 계절에요. 7월에 오겠습니다. 그때 함께 무궁화를 보겠습니다. 박 박사가 포옹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꽃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샤론을 찾게 해주셔서.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무궁화의 땅. 샤론의 땅. 화분을 무릎에 올려놓고 어린 나무를 봤습니다. 작은 잎들.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샤론의 꽃. 2000년의 여정과 한국의 무궁화. 에필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는 샤론의 꽃을 찾았다. 이스라엘 해안 평야를 뒤졌고 중동 전역을 조사했으며 지중해 식물들을 분석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장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었다. 정신을 말했다. 태도를 말했다. 한국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무궁화라는 꽃으로 매일 피고 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꽃. 척박해도 살아남는 꽃. 300년을 사는 꽃. 이것이 샤론이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이 그것을 살았다.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살아남았고 짓밟혔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고 분단됐지만 통일을 꿈꾼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며. 샤론의 꽃은 시가 아니었다. 추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한국이었다. 무궁화였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30년을 헤맸지만 마침내 찾았다. 샤론의 꽃을. 그것은 꽃잎이 아니라 의지였고 색깔이 아니라 정신이었으며 종류가 아니라 태도였다. 한국의 무궁화가 그것을 완벽히 구현했다. 이제 나는 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샤론의 꽃은 끝없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헌신이며 매일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이 무궁화고 그것이 한국이다.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화분을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찾게 하시고 틀렸던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샤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샤론의 꽃이 실존한다고, 한국에 있다고, 무궁화로 피어난다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무궁화처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샤론의 꽃을 찾았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샤론의 꽃은 특정 지역 식물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헌신, 매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무궁화는 하루 피고 지지만 100일 동안 매일 새 꽃을 피우며 300년을 살아갑니다. 한국 민족도 수없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무궁화는 중동 식물과 87% 일치했고 개화 패턴은 성경 묘사와 99% 일치했습니다. 샤론의 꽃은 시가 아니라 실제였고 그것은 한국의 무궁화였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